시청자 여러분, 청양의 해, 푸른 기운이 기랄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바람으로 올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계획하셨던 일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신지요?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 사태, 한국의 메르스 사태 등 예상치 못했던 국내외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정을 살펴보면서 심기일전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동향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는 6월 30일 만기가 돌아온 15억 유로의 IMF 지원 자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기술적 디폴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 20일 만기인 유럽중앙은행의 자금 35억 유로마저 상환을 하거나 연장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디폴트에 이르게 됩니다. 그동안 국민투표 이전에 극적 타결의 가능성을 두고 세계 증시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7월 5일로 예정된 국민투표의 결과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 사태는 인도네시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럽으로 향하는 섬유 및 의류 수출의 감소는 물론 중국의 대이유로 수출이 줄어들면서 인도네시아의 광물 등 대중국 수출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액 환산이 가능한 이런 위험들보다도 전문가들이 더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렉시스, 즉 그리스의 유럽연합 탈퇴의 가능성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다른 회원국들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EU의 탈퇴국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유로화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그 끝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지난 6월 27일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전격 인하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 5월에 이어 연속 인하한 것이고 지준율을 함께 내린 것은 200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에 처음 있는 것으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는 3조 1천억 위안, 원화 기준으로 5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에너지 및 인프라 관련 부분에 투자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 당국이 저생산에 대한 위기의식을 그만큼 크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7월 2일 미 달러당 13,337루피아로 전주 대비 미 달러당 12루피아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을 제외하면 미 달러당 13,300루피아를 기준으로 상하 소폭의 움직임을 보였던 것입니다. 원화 환율은 7월 2일 미 달러당 1,126.5원으로 전주 대비 15.2원 상승, 즉 1.35% 평가절하되며 마감했습니다. 주중 한국에서는 3년 3개월, 즉 39개월째 역대 최장 경상수지 흑자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86억 5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기록은 2012년 3월부터 39개월간 꾸준히 이어져 온 것으로 1986년 6월부터 38개월간 이어진 최장의 흑자 기록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그렉시스에 대한 불안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더하여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원화 환율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7월 2일 100루피아당 원화는 8.51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11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보다 대외 의존도가 더 높은 한국의 원화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평가절하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7월 2일 8.27%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03%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7월 2일 전주 대비 25포인트 상승한 4,94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는 그렉시스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4,773루피아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7월 1일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6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전월 대비 0.54%, 즉 전년 동기 대비로는 7.2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전문가들을 상대로 해서 사전 조사했던 전월 대비 0.67%,
전년 동기 대비 7.4%보다 양호한 결과입니다. 이에 대하여 통계청은 중앙은행과 정부의 물가 안정에 대한 공동 대응이 효과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6월 중순 라마단 시즌이 시작되었는데 통상 식재료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 분위기가 형성되는 시점이었습니다. BCA 은행의 데이빗 사무알 이코노미스트는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진 정부의 시장 개입이 효과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금식 기간에 나타나는 수요 증대에도 불구하고 주요 식자재에 대한 가격 관리가 제대로 이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6월 물가 동향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닭고기, 고추, 계란 등 식료품 부문의 영향이 전체 상승률의 50%를 차지했습니다. 만디리 증권의 알디안 달로푸트라 애널리스트는 식재료 부문의 인상 요인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5.04% 수준입니다. 국제 가격 등을 고려해 볼 때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된 결과입니다.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는 등의 시의 적절한 정부의 대응이 효과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중앙은행의 물가 상승률 목표는 4% 내외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7%가 넘는 물가 상승률이 높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HSBC의 수시안 림 이코노미스트는 물가에 대해 중앙은행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에 단행한 유류보조금 축소에 따른 여파가 아직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이 되면 이와 관련한 수요 견인 압력이 약해지면서 물가는 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정도는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상황과 전망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페리 와르조요 부총재는 6월 물가는 중앙은행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인 경상수지 적자폭은 2분기 GDP 대비 2.5% 정도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 대비해보면 크게 개선된 것입니다. 물가와 경상수지 개선이 확연하긴 하지만 외부 요인들이 아직 만만치 않은 상태여서 기준금리를 손대기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관리에 대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에 만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조금만 더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듯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최근 경제 상황을 액면 그대로 본다면 국채금리가 계속 높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7%를 상회하고 있고 루피아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그 외에 딱히 좋아 보이는 지표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 국채에 자금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까지 나흘 동안 외국인 자금만 해도 17조 8천억 루피아가 몰려들었습니다. 이는 2003년 이후 단기간 유입 규모로는 최대입니다. 이들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관련 향후 일정이 가닥이 잡히면서 수익률을 쫓아 투자에 나선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루피아화 환율이 복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13,400루피아를 넘어설 경우 다시 자금이 빠져나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 국내 은행들도 19조 2천억 루피아 규모의 국채 매입에 나섰습니다. 최근 대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자 자금 운용을 위해 국채 매입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하여 10년물 국채의 경우 6월 9일 8.73%까지 올랐던 수익률이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6월 24일에는 8.21%까지 하락했고 7월 2일 현재에도 8.27%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즉 ADB 자료에 따르면 3월 현재 인도네시아 국채 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40%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말레이시아의 31%, 태국의 17% 대비 현격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의 자금 움직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국채 시장을 보고 있으면 단순히 성장 또는 유동성 증가와 같은 소식보다는 안정과 미래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30일 연금 부담률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 기본급료의 3%로 2%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1%는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고용인협회, 즉 아핀도의 소피안 와난디 회장은 3%는 아핀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업체들이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니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인력 이주부 및 근로자 사회보장청, 즉 BPJS는 근로자들의 복지 증대를 위해서 8%의 요율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아핀도에서는 경영 현실을 도외시한 계획이라면서 1.5%의 요율을 제안했었습니다. 연금 부담률을 놓고 이런 갈등 양상이 벌어지자 재무부에서는 최근의 경기 상황을 감안해서 우선 3%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율과 관련한 갈등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6월 30일 천여 명의 어업인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조코이 대통령은 고용보험, 노령보험,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 등 4가지 중층 사회안전망이 모두 실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연설 후에 연사로 나선 BPJS의 엘빈 마사사야 대표이사는 연금 납부액은 앞으로 점진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향후 3년 동안 8%에 이르게 될 예정입니다. BPJS를 통한 사회보장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미 11개 지역본부, 121개 지점, 그리고 203개 사무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회보장 제도는 근로자들의 고용과 노후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열심히 회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 측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장의 비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카르타 시내 중심부 도로를 펼쳐놓고 보면 주요 간선도로에 클로버 잎을 그려놓은 것 같은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내 중심 도로 중 한 곳인 수디르만로와 가토스브룻도로를 잇는 교차로인데 인니어로 클로버를 뜻하는 스만기 교차로입니다. 이 교차로는 1961년 완성되었는데요. 당시 수타미 공공사업부 장관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봤을 때 클로버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해서 스만기 교차로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내부 순환도로와 2개의 시내 간선도로가 이어지는 곳이어서 출퇴근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체증으로 몸살을 앓는 곳입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이런 상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해당 교차로에 고가도로 2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검토 중인 도로는 남부 자카르타의 라뚜 플라자에서 동부 자카르타의 짜왕 방면으로 이어지는 것 하나와 서부 자카르타의 그로곡에서 남부 자카르타의 끄바요란 바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년에 착공하려는 해당 사업의 예산에 대해 주정부는 정부 호주머니가 아닌 민간 부문의 기부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스키 주지사는 민간 사업자들의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회공공시설 건설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업체들과 만났고 빼떼 아궁스다유 그룹 같은 곳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대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자카르타 도로의 미관을 해치기만 하고 교통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도시설계 전문가인 니루노 조가는 반조란에 고가도로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체증이 해소되었습니까? 도시경관만 나빠졌습니다. 이번 계획은 재고되어져야 합니다. 교통체증 해소는 도로 증설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자카르타 시내에는 많은 콘크리트 기둥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남부 자카르타에 소재한 뿌르마따 히자우와 꾸닝안 지역의 고가도로 공사가 시작되었고 댄데안에서도 상반기에 착공이 있었습니다. 이들 외에 4곳의 고가도로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공사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쌩쌩 달릴 것을 상상하면서 견디고 계실 텐데요.
부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마단 풍경을 어떻게들 보고 계신지요? 평소보다 좀 더 생활을 자제하거나 경건하게 보내는 분위기가 느껴지시는지요? 라마단을 맞아 곳곳에서 이웃에 온정을 베푸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폭에 소재한 한 식당에서는 하루 동안 식음료 섭취를 하지 못한 손님들에게 솥도라는 닭고기 수프, 허기진 속을 달래는 딱길, 찐만두 같은 시오마이, 그리고 알로에 음료를 하루 70인분 정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가격으로는 2만 루피아 상당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무료는 아닙니다. 먼저 오시는 손님들께 종이 쪽지를 하나씩 나눠주고 거기에 식당의 번창을 기원하는 내용을 적어달라고 요청한다고 합니다. 라마단 기간 중의 기도가 특별히 영험이 있다고 믿는 주인이 음식값과 기도값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라마단을 통해서 개인의 영성만이 아니라 이웃과도 무언가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등으로 현지인들과의 소통에 짬을 내지 못하셨던 많은 분들께 라마단이 소통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